그래서 이번에 이게 진행하는 여러 툴의 중심에도 구글 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구글 슬라이드로 제가 하고 있고요. 뭐 제 소개를 뭐 길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과 출신이거나 또 회사에서 일할 때 엔지니어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열었는데 저는 이제 이과가 아니고 문과 이제 법학 전공하고 상담학하고 회사에서도 뭐 전략팀이라든지 기획팀 이런 쪽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문돌이인 저도 이렇게 배워서 하나씩 둘씩 추가를 하니까 또 유용하게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쓰게 되거든요. 이런 걸 뭐 한 두세 보가 빠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반보 정도만 앞서서 스터디를 하면은 굉장한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그 회사 때도 조금씩 이제 그런 데 취미가 있었지만 또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제 회사 마치고 본격적으로 코칭을 하면서도 이런 도구들을 좀 활발하게 활용하는 거를 제가 썼더니 주변의 코치님들이 그런 거를 혼자만 쓰지 말고 좀 같이 좀 나누자, 배우자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만들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도 전혀 문과 출신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신 있게 임하셔가지고 배워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워낙 이제 범위가 넓은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는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내해드린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 코칭의 어떤 흐름, 코칭 활동하고 매핑을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력은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코칭 중에서도 저는 비즈니스 코칭 그리고 기질 진단, 성격 분석 이쪽에 좀 스페셜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또 그런 이슈를 주제로 또 우리 코치님들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얕고 넓고 쉽게 이렇게 가는 시간이고요. 우리 코치님들이 꼭 PC에서 접속하시기를 제가 사전 안내문에도 보셨겠지만 PC에서 꼭 접속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이 과목은 직접 손으로 좀 이렇게 따라서 안 해보면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그런가 했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과목일 수도 있어요. 설교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해보시면서 저기 내용을 익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거를 코멘트를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꼭 PC에서 접속하시길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를 끄셔도 좋고 캡처, 녹화 다 자유롭게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도 제가 100% 공유 드리니까 화면에 뭐 사실은 캡처할 필요는 없죠. 영상은 뭐 녹화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자료를 마음대로 또 편집하시고 활용하시고 강의에 쓰시고 마음껏 동의 없이 쓰셔도 됩니다. 네, 진도 본격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나눠드릴 이제 그 강의 초안이고요. 이걸 갖고 오늘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구글 독스라 그래가지고 MS의 워드하고 좀 비슷한 툴이죠. 이미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구글 툴의 핵심이 뭐냐면은 공유하고 협업에 굉장한 그 활용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편집만 한다, 복잡한 편집을 한다 이럴 때는 쓰고 계시는 아래 한글이라든지 또 그런 게 좋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편집을 하거나 내가 편집한 내용을 다른 분하고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 구글 독스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우리 코치님들한테 공유를 이제 드릴 겁니다. 공유를 드리고 이제 여기 댓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우리 코치님들께 오늘은 채팅창을 한쪽에 열어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은 뭐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강의안을 그냥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기만 해도 이해될 수 있도록 키워드가 아니고 제가 그냥 서술형으로 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가 가능하고 공유가 할 때 이제 몇몇 분은 편집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럼 그분을 여기다 등록을 하면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끼리 협업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제안서 같은 거 쓸 때 이때 이제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제한을 시키면 액세스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레벨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미 오늘 강의 교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코칭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제가 마음껏 코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코칭 전체를 꿰뚫는 여러 IT 도구들을 쭉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익명의 여우님이 이렇게 이제 마크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댓글은 어떻게 다냐면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또는 아무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를 찍고 지금 이렇게 댓글 달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좋아요 할 수 있는 아이콘도 달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댓글, 이모티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이모티콘으로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죠. 오른쪽 눌러보세요. 댓글이라고 나오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이걸 같이 반응하고 같이 보시는 겁니다. 천천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코칭 워크플로우를 이런 툴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고객을 확보하고 첫 만남을 갖고 코칭 세션 자체를 진행하고 그 전이나 또는 그 후에 고객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코치님들 잘 하시는 실행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꿰뚫는 여러 자료들 작성하실 때 이제 컨텐츠 제작이나 자료 개발 관련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툴들을 배열을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 네, 이런 댓글 아주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온보딩 부분입니다. 우리 코치님들처럼 이제 인기 많은 코치님들은 이제 많은 그 고객들한테 이제 예약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예약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는 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 코치님들이 가지고 계신 툴로 손쉽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약속 일정 있죠? 여기 마우스를 찍으면 여기 생기죠. 해보세요. 누르시고 얘를 꼭 누르는 거죠.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못 따라오고 계신 분은 채팅창에 링크를 안 누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얘를 찍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열리죠. 근데 여기 열릴 때 제게 열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코치님들의 구글 캘린더가 열리는 겁니다. 캘린더가 열릴 때 일반적으로 보시던 이 캘린더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약 캘린더라는 게 열리는 거죠. 자, 예약 캘린더는 어떻게 쓰는 거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한걸 한번 보고 예약이 들어온 거죠. 이거는 편집 화면입니다.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고객한테 링크 하나를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제목을 적당히 써서 고객이 예약하고 싶은 시간 아무리 적어도 코칭은 1시간 정도는 하니까 소속 시간 1시간으로 하고 내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코칭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범위를 쭉 쓰시는 거죠. 저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쭉 썼고 토요일은 안 받습니다. 예약 불가. 그리고 일요일은 밤 8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을 하죠. 매주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일정 예약 기간은 고객이 60일 전부터 12시간 전까지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2시간 나는 너무 짧아. 24시간 하시면 되죠. 디폴트가 아마 4시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고 평소에 이 루틴이 반복이 되다가 좀 특별한 날은 반복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특정 날짜의 상태 변경 이걸 선택하시면은 특별한 그날만의 일정 안 돼. 그러니까 이날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루 종일 풀로 못 받는다. 이럴 때는 이제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미 내가 다른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이렇게 쭉 그 표시가 돼 있죠. 예약을 못 하게. 고객이 이게 뭔지는 아마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보이고요. 예약 가능한 시간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험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뭐 여유 시간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겠죠. 내가 코칭하고 코칭 사이에 그래도 30분 정도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30분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이게 여러 가지 설명, 코칭 예약할 때 코칭 사전 설문을 하라든지 뭐 이런저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일정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누르면 링크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고객한테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있는 것처럼 보내지는 거죠. 제가 준 이름대로 이렇게 이제 링크가 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고객이 보이는 화면이죠. 여기는 제 일정 같은 게 노출이 안 되죠. 다만 이 코치가 예약 받을 수 있는 시간만 보이는 거죠. 12시 이때 하겠습니다. 내 이름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이 항목 추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약을 누르면 이 시간을 내가 선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가능하세요? 언제는 어떠세요? 이런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링크만 하나 보내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아직 그렇게 뭐 이게 필요할 정도로 예약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간 예약 시스템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교회 그룹 룸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손쉽게 코칭에 대한 예약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반복을 좀 하다 보면 나는 좀 이 부분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캘렌들리 같은 툴들이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은 구글 캘린더보다 훨씬 다양하고 강력한 그런 옵션으로 여러 가지 캘린더 기능을 쓸 수가 있죠. 무료로 써도 상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유료로 쓰면 이제 더 많은 기능이 제공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툴들 무료 옵션만 해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이 세 가지인데 구글 캘린더는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 평소에 많이 쓰시던 구글 환경이고 그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 캘린들리, 균형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고 복잡한 거 캘린더를 많이 썼는데 더 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제 프로죠. 프로 버전은 브레이브라는 또 툴이 있습니다. 이런 툴 중에 적당히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장단점 제가 밑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웬만하면 뭐 구글 캘린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기능이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우리 몸풀기 예약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사전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설문을 할 때가 있죠. 이때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 네이버 폼, 구글 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코치님들이 구글 폼은 이미 많이 쓰고 계시죠, 그죠? 구글 폼 제가 강의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 폼으로 이미 이제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코칭을 하실 때 코칭 계약을 하는데 대면 코칭을 할 때도 있지만은 요즘은 비대면으로 많이 하니까요. 그때 저는 이제 구글 폼으로 계약을 아예 그냥 합니다. 여기에 보면 끝에 요건 연습 삼아 넣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걸로 계약을 가름한다. 개인정보 동의까지 쭉 다 받으면은 계약서로서 충분하죠. 여기 항목은 뭐 우리 코치님들 보실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 양식도 제가 드릴게요. 이건 응답용이고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린 계약서를 열어보시면은 열리나요? 구글 폼즈 연습하는 겁니다. 안 열리면 안 열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잘 열립니다. 네, 열리죠? 열릴 때 여기 누르시고 지금 열리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시면은 이 폼을 같이 만들 때 여러 코치님들이 같이 만들 때 공유, 협업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코치님들이 내 걸로 갖고자 하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만드는 입장이 아니고 그럴 때는 사본 만들기를 누르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 소유의 문서를
내가 이제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은 같이 그걸 편집하는 협업 모드로 함께 한 문서를 편집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것을 나한테 복사해 와서 내 걸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본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적당히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본 만들기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기존 폼과 똑같지만 우리 코치님들의 소유인 문서로 이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구글 문서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스도 그렇고 다 이런 어떤 그 프레임에 입각해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으로 되면 이제 코치님들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고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영향을 이것을 고치면 이제 다 같이 고치는 입장이 되지만 이걸 고치면 우리 코치님 거를 그냥 고치는 거니까 상대방이 영향 주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 근데 구글 폼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 없지만 한 가지 정도만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를테면은 내가 원하는 폼으로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만 입력받고 싶다라든지 또는 뭐 이메일 같은 걸 정확히 이메일 양식에 맞게 입력을 받고 싶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이런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수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입력해 본 거라니까 딴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8자리의 숫자로만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설문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객이 기본 폼을 너무 벗어나서 작성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좀 불편했던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 표현식이 굉장히 유용하다 보니 제가 여기 아예 별도로 정규 표현식이라고 그 문서를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 정신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기 보시면 숫자, 뭐 영문 이런 식으로 법칙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문자만 허용하고 싶다. 또 이메일 형식으로만 넣게 하고 싶다.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만드신 거에서 좀 실험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이렇게 넣었다. 그럼 정규 표현식에 이 자리에다가 그 이메일의 형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메일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점 3개 있죠? 여기에 응답 확인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정도 한번 해보세요. 점 3개 누르고 응답 확인 누르고 여기 짠 나오거든요. 여기다 정규 표현식 일치 그런 다음에 형식을 이렇게 기재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게시를 해야죠. 게시하겠습니다. 게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응답자 링크를 복사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죠. 그러면 상대방이 열면은 이런 식의 이제 폼이 열리겠죠. 제 설명이 빠르면 너무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중에 이메일이란 아까 우리 만든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간 것 같은데요? 계속 똑같은 화면이만 계속 있는데요? 오, 그래요? 잠시만요. 공유가 언제 풀렸죠? 우리 코치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잘 안 보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고. 아니, 그럼 저 혼자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못 보신 화면 제가 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코칭 동의서까지는 여셨죠? 채팅창에서, 그죠? 열린 거에서 오른쪽 위에 점 3개 사본 만들기. 여기 클릭하시면은 내 것이 딱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린 링크는 이 문서를 같이 편집하는 거지만 사본 만들기를 누르는 순간 이 문서는 각각 코치님 것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협업하던 문서를 나에게로 복사해 온 거죠. 네. 오늘
또 잘 안 보이는 순간이 되면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 혼자 막 원맨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즐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사본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고쳐도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뭐 항목 하나 선택하시고 복사 누르시면은 이제 똑같이 복사가 되죠. 그중에 하나를 고쳐보십시오. 이메일 이런 식으로 고쳐보세요. 고치신 다음에 여기 점 3개를 딱 누르면은 응답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세요. 여기 객관식은 없습니다. 단답식 같은 것만 있습니다. 네, 응답 확인 누르셨죠?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일치를 선택하시고 그 옆에 형식을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형식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그걸 제가 드렸던 교재에서 정규 표현식이라는 문서를 열면 문서가 있고 여기 각각의 문법이 자세히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뭐 모든 걸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 아유 골치 아파 이러면 밑에 이미 만들어 둔 것 중에 골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반드시 뭐뭐뭐 빼기 뭐뭐뭐 빼기 이렇게 받고 싶어 이럴 때는 이 폼을 딱 요구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아까 이메일 폼이라는 걸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디 갔나 붙여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이렇게 붙여보면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쓰는 이 내용은 이 형식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경고 문구가 나오느냐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메일 형식으로 하라니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런 다음 얘를 이제 게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 게시 아마 우리 코치님들 게시 안 눌려졌을 거예요. 게시를 눌러서 게시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자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너무 기니까 URL 단축하고 계속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이제 배포하는 거죠. 배포한 폼을 상대가 열면 이런 폼이 열리겠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상태에서 이메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메일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보이시나요? 예, 이메일 형식 아니면 이메일 형식으로 하라니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에러 처리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메일 폼대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규 표현식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해되시죠? 네. 상대가 입력하려는 형식을 미리 지정해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정규 표현식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숫자만 입력받아야 될 때, 또는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받아야 될 때, 또는 이렇게 이제 형식이 준수되어서 입력받아야 될 때,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라 이러면은 모든 분들이 다른 폼으로 입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정기 표현식이라는 거 또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치님들이 쓰시는 이 구글 폼에 구글 툴에는 보면 오른쪽에 부가 기능 설치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구글 폼이나 뭐 구글 독스나 구글 슬라이드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내가 추가로 쓰고 싶을 때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여기 이걸 부가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기능들, 퀴즈 메이커라든지 뭐 등등등 또 기존에 구글 폼이 할 수 없었던 걸 얘들이 이제 보완해 주는 툴들이 쫙 나옵니다. 이 중에 원하시는 걸 골라서 넣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해볼까요? 폼 리미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폼 리미터.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무료니까 설치하시면서 들으세요. 왜 이런 거 쓰느냐 하면 구글 폼으로 그 뭐 강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룹 코칭 신청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 마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접수합니다.
7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마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을 마감 기준으로 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선착순 100명까지만 받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뭔가 이 폼에 그 제약을 또 다른 의미에서 제약을 두고 활용하고 싶을 때 이 폼 리미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 오른쪽 위에 보면 부가 기능이라는 이 아이콘이 생기고요. 얘를 누르시면은 폼 리미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생겼나요? 이 폼을 게시를 하지 않으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것 같아요. 어떨 땐 또 보이고. 게시를 하시고 그런 다음 폼 리미터를 선택하시는 거죠. 폼 리미터 안에 보면 set limit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제한을 하는 내용을 날짜 시간으로 할 거냐 인원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구글 폼을 만들면 이것도 좀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응답을 쭉 하시죠. 응답을 하시고 응답에 대해서 이 응답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구글 시트에 연결해서 저장을 하면 나중에 관리하시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에 연결로 저는 하시기를 권하고 싶죠.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 엑셀 같은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모든 응답 결과가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됩니다. 그럼 이 구글 폼에 연동된 데이터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너무 좀 커서 제가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게시를 하고 이 링크를 고객한테 배포를 하겠죠. 이걸 받은 고객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옵션 1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코치님들 보면 응답 이렇게 보시면 응답이 보이죠? 이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구글 시트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구글 시트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쭉 누적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리미터에서 네, 시트 셀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바로 이제 이 구글 시트에 있는 이 셀의 값에 따라서 또 이 설문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걸 이용하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입력된 것 중에 일부 컬럼만 제3자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럴 때도 이 시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조금 이제 범주를 벗어나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좀 심화 우리 시간을 가질 일이 있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미터는 그 중에 한 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대부분 무료가 많고 물론 기능을 더 좀 다양하게 쓰려면 돈 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기능은 다 무료니까 활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폼즈 얘기를 생각보다 좀 오래 하게 됐는데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캘린더나 폼즈 같은 걸로 고객과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칭 세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비대면 툴 줌이죠. 줌 얘기는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줌이 제일 강력하고 현재까지도 아직 뭐 경쟁 상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중국 자본이다 이래서 굉장히 안 쓰는 쪽으로 막 분위기를 열심히 연출을 해봤으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코치님들은 뭐 많이 하시니까 이제 유료 계정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안 쓰는데 그것 때문에 유료 계정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럴 때 무료 화상 그 회의 툴도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니까 국산 웨일온이 의외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줌보다는 좀 다양성이 떨어지지만 비교적 안정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웨일온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나오는 화상회의 툴이 있습니다. 구글 미트 있죠. 그러면은 줌이 있는데 왜 이런 거 써야 되나? 아시다시피 줌 무료 계정은 40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유료 계정 있는 사람 걸 빌려서 뭐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되죠. 근데 왜 이런 구글 미트는 40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아쉬운 소리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복잡한 기능을 안 쓴다면 네, 이걸 쓰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글 줌은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줌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줌으로 강의하면 문제가 뭐냐면 줌 화면이 그 공유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줌이 떠 있지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줌 화면을 줌으로 강의할 때는 이런 편법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이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줌 하단에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지금 공유라는 걸 조금 한번 더 볼게요. 공유를 눌러 보세요. 지금 화면에 공유 눌러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화면 문서 고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공유할 걸 선택하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지금처럼 이 화자의 얼굴이 나와야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이 부분 보시면은 오른쪽에 화자의 그 영상을 같이 보여줄 수도 있죠. 소리 공유를 하면은 이제 PCN 소리 같이 가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고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고급이라는 게 있죠. 네, 오른쪽 보면 고급 있죠? 찾으셨죠? 공유 누르시고 제일 세 번째 고급을 선택하시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버전에 따라서 화면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화면 일부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이게 의외로 또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화면 일부를 선택하면은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화면의 일정 영역을 내가 공유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정도만 공유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영역에 창을 가져다 놓으면은 그 영역만 공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 쓰나 싶으실 텐데, 아이고, 네. 노트북 한 대에서 내가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모니터가 두 개일 때는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화면 띄워놓고 PPT 화면 공유하면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니터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일 때 풀스크린으로 PPT를 띄우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 혹시 경험하셨나요? 네. 그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불편을 경험하신 분이라야 좀 실감이 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를 모니터가 두 개면 뭐 아주 간단하죠. 뭐 이렇게 띄워놓고 공유를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뭐 그쪽 화면을 공유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파워포인트를 풀스크린으로 띄우면은 노트북 화면을 꽉 차는 모니터 한 대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그 슬라이드 쇼에서 슬라이드 쇼 설정에 가시면 웹 형식으로 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얘를 선택하시면은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 화면에 띄우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풀스크린으로 띄웠는데도 어떤 창 안에서 풀스크린으로 떠요. 이렇게 이쪽에 두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놓고 공유를 할 때 이 화면의 이 부분만 공유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고급에서 화면 일부 그 옵션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창을 얘한테만 딱 갖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시는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풀스크린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제 PC 화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제 PC 화면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파워포인트 화면이 이렇게 열렸던 거고 나머지 다른 거 뭐 딴짓 막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 한 대 상황에서 풀스크린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면서 또 나도 다른 조작을 해야 될 때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공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줌은 뭐 또 워낙 또 소개 영상도 많고 하니까 최근에는 또 줌에 보면 여러 그 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 앱 누르시면 뮤직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 시작하거나 그룹 코칭 시작할 때 음악 틀어놓잖아요. 줌 안에 음악이 다 들어갔어요. 무료 음악도 아주 괜찮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뱅뱅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렇게 해서 뭐,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뮤직 앱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화상 도구로 실시간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그룹 코칭이나 강의 때는 이렇게 그 의견을 모으고 이럴 일이 또 있잖아요. 이 스크럼블러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같이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그룹 코칭 같은 거 할 때 아마 화이트보드에 그 포스트잇 붙이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제가 드리는 이 링크를 그렇죠. 구글 미트도 시간 제한이 없어요. 박코치님. 구글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린 링크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거는 뭐 로그인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이름 부여하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고르셔서 마음껏 써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를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D라고 생각하는 분 S 이런 식이죠. 그런 다음에 얘를 쓰신 다음에요. 걔를 드래그해서 여기 붙여보세요. 네. 우리 홍정희 코치님 생긴 건 전혀 D처럼 안 생기셨는데 D에 딱 갖다 붙이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뭐 그냥 물론 무료고요. 재밌게 이렇게 수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칸을 만드는 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하와이 좋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어디 가실 겁니까? 이러면 여기다 쭉 붙이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 코칭 할 때, 아이디에이션 할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굉장히 쉽습니다. 사용법도. 여기 이제 클릭해 보시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여기다 그냥 클릭해서 이름 부여하고 끝이에요. 고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능은 굉장히 심플하고 쉽고 쉽지만 강력하지는 않다. 강력한 걸 쓰고 싶다?
오늘 강의 때는 안 하겠지만 그 미로닷컴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정말 파워풀하죠.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기능으로는 안 되고 좀 더 강한 다양하고 이렇게 복잡한 거 하고 싶으시면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이트보드 협업 기능을 함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감사 나눔 이런 것도 하고 뭐 프레지드 타입이 어떠냐 뭐 테마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이 진행될 때 이제 우리 실기 시험은 20분, 30분 이렇게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코드코 우리 코치님들 다 하실 텐데 코드코 받으시는 이제 입문 코치들께 시간 툴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이건데 V클락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화면을 이렇게 뭐 좀 줄여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알람, 타이머, 스톱워치 있죠. 그래서 우리 코드코 KPC 같은 경우 30분 하죠. 그래서 여기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간단한 시계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시계 중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계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분들하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는 분들하고 같이 수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지정해 놓으면은 강의 들어오는 분들 몇인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V클락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툴이라서 특히 코드코 앞으로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추천해 주셔도 좋겠고요. 코드코 하셨으면은 이제 우리 코치님들의 코칭을 녹음하죠. 클로바 노트하고 다글로 그리고 갤럭시 녹음기 이 정도를 제가 추천하고 싶고요. 클로바 노트는 이미 많이 쓰고 계시죠, 뭐. 클로바 노트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 여기 실명이 있어가지고 닫겠습니다. 빨리 요걸 해야겠네요. 네, 클로바 노트에 있는 그 녹음기를 누르시면은 녹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시간이 올라가죠. 녹음이 끝나면 이게 텍스트로 바뀌죠. 지금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시기에 따라서 자꾸 기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제한이 없고요. 끝나서 종료를 누르면은 이제 녹음됐던 것이 이렇게 다 텍스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서비스 설정에서 여러 가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기기 설정에서 마이크를 바로 선택을 해야 녹음이 됩니다. 지금 저는 마이크를 딴 걸로 설정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네. 지금은 소리가 들어오죠. 네. 이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이크 설정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듣는 대로 계속 녹취가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는 않고 녹음을 별도로 해서 그 녹음된 파일을 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녹음 파일을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이건 600분 제한이 있습니다. 600분 한 달에 600분 파일 첨부해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첨부하면 아시다시피 글씨로 다 바꿔주죠. 그래서 코드코 하실 때 반드시 녹음을 하시고 코드코를 하시든 받으시든 녹음하시고 녹취하셔가지고 이걸로 텍스트로 본인의 또는 배우시는 입문 코치들의 코칭을 눈으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글씨로 볼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이 나오죠. 그리고 직접 하셨던 분들도 보게 되면 이 문장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복기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녹취를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600분 제한이 있는 거죠. 한 달에 600분. 근데 이 클로바 노트는 아직 유료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로바는 유료화가 되어 있고요. 일반 클로바는 안 되어 있으니까 600분 내 것도 썼다가 우리 아내 계정도 썼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글로를 요즘 좀 많이 쓰게 됐어요. 다글로라는 게 원래 출발은 클로바 노트하고 비슷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포괄적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권할 만한 툴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실시간 녹음은 무료예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실시간 그냥 녹음해서 텍스트로 바꾸는 거는 바로바로 이제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실제로 녹음이 돼서 얘가 뭔가 좀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파일 녹음한 걸 업로드 하시는 거 당연히 되고요.
근데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은 내용을 정리해 주는 기능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PDF 올리고 PDF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를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다글로 비용을 내고 이걸 다 쓰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 API를 가지고 개발도 직접 해보고 해봤는데 이 클로드나 제미나이, 챗GPT 모두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직접 제미나이나 클로드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질 때랑 이런 경유되는 엔진을 통해 던질 때랑 약간 좀 품질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도 항상 네이티브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복잡한 작업을 할 때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다 이제 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괜찮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도구들을 해서 처음에는 이 글로 아까 클로바 노트 같은 기능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종합적인 AI 도구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글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그 자주 그러니까 코드코 많이 하시는 코치님들 같은 경우 그렇겠죠. 녹취록을 자주 만들어야 될 때는 다글로 등록해 저는 유료로 이제 등록했는데 이거랑 클로바 노트를 병행해서 쓰고 그 외에 여러 기능들도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는 거 괜찮다 싶어요. 참고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유튜브 링크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텍스트로 바꿔 가지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하신 걸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PDF도 요약할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글로가 또 나름 경쟁력을 또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많이 쓰니까 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꼭 코더코를 받으시든 하실 때든 또는 뭐 일반 코칭이든 상대방이 허락을 하는 상황일 때는 최대한 녹음하셔서 분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진단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진단 도구는 사실은 양날의 칼이죠. 진단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쩌면 그 사람의 내면을 몇 개의 지표로 표현해서 파악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코칭의 우리 기본 사상이 판단 중재 아닙니까? 에포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고객의 그 마음을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단 도구들을 잘못 쓰면 잘못된 판단의 도구가 되다 보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상담하고 코칭하고 다른 점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상담을 아시다시피 평균적인 그런 정신활동, 정신생활하기 힘든 분들 평균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용도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코칭도 물론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칼로 무 자르듯이 못하죠. 그렇지만 상담은 그쪽이 조금 더 치우쳐 있고 코칭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고양된 삶, 충만한 삶으로 가려는 분을 우리가 코칭을 이용해서 돕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진단도구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상담 환경에서는 상대방이 이제 한번 뭐 어떻게 표현해 이런 표현이 참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우리 상담자의 개입이 많이 요구되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분석하고 쪼개고 하는 게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칭은 그런 면보다는 상대방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한한 답을 같이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 툴을 잘못 쓰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방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면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다. 왜 좋냐? 네.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비즈니스 코칭 같은 거 가면은 비자발적인 내담자, 비자발적인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네.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뭐 그럴 경우가 많죠. 네, 그런 분들하고 할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객관적인 진단 도구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뚝 둘러봅시다. MBTI 비슷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보면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말할 수 있는 단서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끝이 아닙니다.
코칭에 있어서 이 진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 관문에 불과한 거죠. 그 관문, 코칭의 문을 열어가는데 이 진단 도구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한정하는 그런 실수만 범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여러 진단 툴이 있죠. 제일 잘 아시는 갤럽 클리프톤 아시죠? 강점 검사. 뭐 훌륭하죠. 기업에서 많이 쓰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또 그 인증 자격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툴의 또 심각한 문제점은 비용이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환경에는 뭐 자기 돈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게 개인 같은 경우는 어렵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근데 그게 항상 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뭐가 있는가 보면 첫 번째 비하는 보완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영역이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하 검사는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기보다는 virtue, value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그런 툴이죠. 우리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24가지 미덕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눌러보시면은 또 누르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 동료 코치님이 만드신 이 도구들을 설명 도구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챙겨드리고요. 제가 이 비하검사 사이트로 막바로 연결 안 한 거는 이제 이 국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한글로 좀 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이 설명도 좀 있고요. 자, 시작하기 누르면 진짜 비하 사이트로 가죠. 이름을 막바로 가도 됩니다. 반드시 랭귀지를 한글로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비하 검사지 자체가 한글로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온 검사지를 가지고 고객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거기에 나온 덕목 중에 상당히 강점으로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강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강점이 발휘됐던 기억이 있으면 좀 들려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도 올려주시고 그분이 강점을 찾는데 우린 도움도 줄 수 있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미덕이 아니라 어빌리티 중심으로 강점을 분석하기 때문에 조직 환경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하이파이브라는 이런 검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비하하고 갤럽이 한 중간 정도인 것 같고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정도 테마를 본 다음에 5개, 그 높은 상위 5개의 강점을 가지고 같이 코칭을 이어가는 그런 툴이고요. 한글화가 이제 언젠가 또 되겠지만 아직은 안 돼 있어서 한글 질문을 제가 여기다 넣었으니까 참고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 진단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몇 시간을 재밌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또 제약이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비하가 뭔지 설명도 다 써놨고요. 덕목이고 뭐 이거 다 써놨어요. 보시고 코칭 질문 때 비하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제가 다 써놨습니다. 대표 강점이 친절로 나왔는데 그 친절을 이용하면 목표에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이파이브에 대해서도 좀 써놨습니다. 하이파이브 강점 검사 개요라든지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시기도 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네,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기질 진단 도구죠. 기질 진단 도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 유형론으로 접근하는, 카테고리로 접근하는 거, 혈액형처럼, 디스크처럼 D형이다 이런 거. 제일 대표적인 게 MBTI죠. 네. 잘 아시다시피 MBTI는 이제 심리학자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고 스토리를 만들기 좋다 보니까 많이 대중화가 돼 있죠. 근데 저는 좀 위험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I입니다. 뭐 너는 T라서 이해를 못해. 뭐 이런 식이죠. 예.
쟤는 뭐 이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상대방을 한정하는 위험이 되는 거죠. 네. 내가 I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걸 못하고요. 마치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요.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분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혈액형이 A형인 줄 알고 소심하게 살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처음으로 O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다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죠. 놀랍게도 혈액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가 대학원 때 그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논문을 뒤져보니까 혈액형이 근거가 있다는 논문은 단 하나도 없고, 뭐가 있냐면은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혈액형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에겐 진짜 효과가 있다, 또는 그게 나타난다. 네, 그거만 있었어요. 네, 전혀 사실무근한 겁니다. 뭐 그런 식처럼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물론 잘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유형론에 있어서 저는 디스크를 한 10여 년 전에 강사 자격을 따고 막 이렇게 재밌게 쓰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 심리 공부를 하면서, 유형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같이 우주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좁은 박스에, 좁은 태그, 꼬리표를 붙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차원론으로 확 기울었죠. 이 스펙트럼 어프로치는 뭐냐면은 마치 우리 건강검진 때 성분, 체성분 보는 거 비슷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만큼 있고요, 이만큼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0인 사람은 없고,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하다 보니, 그리고 정통 심리학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거기 푹 빠져가지고 이 TCI를 이제 수백 명을 이제 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공부를 해봤죠. 그런데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 그것도 잘못된 생각.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좋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요, 이 디멘저널 어프로치를 그룹 코칭에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1대1 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제 소그룹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TCI를 이제 약간 큰 그룹, 한 뭐 몇십 명 이런 그룹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기도 했긴 했는데,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숙련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1대1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되게 숙련이 돼야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비해서, 이 유형론 쪽에 있는 툴들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이 자리만 해도 제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드리면 디스크 검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조별 토론이라든지 재밌는 거 많이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D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주의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내가 I형이기 때문에 상대방 C형이 보면은 어떻게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D형인 사람은, S형인 사람이 나를 보면 완전히 독재자처럼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도구로 쓰면 유형론도 괜찮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를 단정하고 한정하는 그런 부작용을 주의하면서 쓰면 다 좋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그룹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거는 유형론이고, 좀 숙련을 해서 그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건 이제 스펙트럼 어프로치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는 방법 여기 좀 써놨는데, 뭐 MBTI 너무 잘 하시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도 이제 잘 아시지만 코칭 관련해 좀 정리 조금 해놨고요. 애니어그램이라는 툴도 잘 아시죠? 네. 애니어그램에 대한 거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독특하게 사군자라는 걸 보급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이건 컬시라는 분이 쓴 이 네 가지 그 유형 분류가 있는데, 그걸 한국화하면서 동양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툴이에요. 또 나름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워크샵 하시면 이런 거 가져가면 재밌어요. 네. 이것도 사이트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MMPI나 TCI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만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헥사코 같은 거예요. 캐나다에 계신 한국 분이에요. 놀랍게도 한국 교수님이 만든 툴인데 캐나다에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형론하고 스펙트럼 어프로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를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하고 싶은 툴이고요. 그리고 TCI도 제가 조금 써놨네요. TCI를 이용하는 방법. 나중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은 이런 걸 또 세미나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뒤에 따로 이런 거 좀 써놔봤습니다. 함부로 이제 오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렇게 이제 진단 도구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구는 그 카드 기반 투사 도구들이죠. 그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이 솔라리움 카드 많이 쓰실 거예요. 솔라리움 카드는 잘 아시죠? 제가 오늘 제 방이 아니고 아들 방에 사는 바람에 카드를 깜빡 멀리 있네요. 자, 그 트럼프 카드 같은 거에 사진 쫙 돼 있는 카드 보셨을 거예요. 좀 보여드릴까요? 네이버에서 그냥 솔라리움 카드라고 치면 뭐 파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팝니다. 하나에 얼마고 7,000원 정도 하네요. 네. 이게 솔라리움 카드고요. 보시면은 딴 게 막 나오지.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카드죠. 네, 여러 그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 뭐 잘 아실 거니까 제가 길게 안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라리움 카드 쓰실 때 이게 기억하셔야 될 거 좀 말씀드리면 그 코치님이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내담자 그 고객하고 하실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도 많이 쓰죠. 사진을 쫙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요즘 우리 고객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 뭐가 있을까요? 한 개 또는 두 개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실 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절반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고객 절반, 나 절반을 갖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펼치세요. 고객 보고 펼치라고 하거나 나 혼자 펼치거나 하지 말고 같이 쭉 펼쳐서 사진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펼쳐 나가는 같이 펼칠 때부터 이제 라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같이 펼친 뒤에 그 질문을 던지고 카드를 뽑게 할 때 코치님도 뽑으세요. 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룹 코칭 같은 거 할 때, 자, 우리 오늘 올해 말 연초에 올해 말 우리 목표 달성 워크샵을 해봅시다. 그런 자리면 올해 말에 이루고 싶은 또는 되었으면 하는 상태에 가까운 사진을 골라보시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때 반드시 코치님도 본인 걸 고르시고 저는 이걸 골랐는데 그 이유는 어떠어떠하다. 그래서 고객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러니까 마치 진단 당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카드 게임하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별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주고 이거 펼치세요, 고르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라리움 같은 거는 카드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예전에는 저희가 이 카드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사진밖에 없는 외국 잡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테이블마다 하나씩 나눠주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사진을 골라서 찢어서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질문을 많은 질문을 하면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떠오르실 때마다 메모를 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말도 좋고요. 또 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또 교회 같은 곳에서 하면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고르는 것도 좋고 이런 질문은 무궁무진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디저는 흥미 적성을 진단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간상 뭐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 강사 자격을 갖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부터 시작해서 퇴직을 앞둔 기업 시니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닿으면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가 가진 흥미와 적성과 기질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로르샤 같은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뭘로 보이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좀 많이
함부로 쓰기보다는 좀 수련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좀 조심스럽다는 거고요. TAT는 어떤 상황이 담긴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스토리를 얘기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꼭 그 숙련되지 않은 분이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내면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쓰셔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이프 밸런스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쓰시죠, 이것도. 이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이거는 AI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라이프 밸런스 휠 세미나 하려고 하니까 PPT 하나 만들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8개 영역으로 삶을 진단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가 가진 그 삶의 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진단 링크. 톡방에도 네, 휠 만들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18개 영역이 나오죠. 그런데 8개 영역을 고객이 디자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고객님이 삶에서 시간과 여러 에너지를 사용하는 8개 영역이 있다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고객님의 삶을 8개 영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고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여러 그룹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식의 뭐 유사한 질문을 통해서 8개를 정의할 때 이대로 그냥 둘 수도 있지만 고객이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있다. 이럴 땐 그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관계보다는 장가를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여친하고 연애가 중요하다. 연애 이렇게 고쳐줄 수도 있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하면 고쳐도 좋고 안 고쳐도 좋고 해보신 뒤에 밸런스 휠 만들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휠이 있죠. 여기에서 그 영역이 정말 이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가 10점이라면 몇 점이 될지 한번 점수를 부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고객이 부여하는 거죠. 네, 점수가 높으면 색깔이 좀 진해지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재정이 제일 뭐 문제다. 건강은 더 문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장하면은 저장이 되죠. 근데 지난번에 겸사했던 결과를 본다면은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코치님들하고 내담자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고객의 이메일을 아시면 그 이메일을 치면 고객이 보이겠죠. 여기에서 여기에 고객의 이메일을 치고 불러오기를 하면 고객이 작성한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객이라고 쳐보죠. 제 이메일을 쓰면 제가 고객이면 코치님들이 제 걸 치면 제 거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고 같이 이건 비대면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걸 쓰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도 좀 써놨긴 해줘요. 여러 이런 그 질문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올려놨는데 대면 환경일 때 고객이 직접 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지들이에요. 이걸로 이제 우리 코치님들은 아마 많은 질문을 만드실 겁니다. 점수가 높을 때는 그 어느 쪽에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딴 거는 뭐 이런데 어떤 한 부분만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고객은 자기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막 얘기를 하겠죠. 그걸 먼저 묻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상당히 낮게 점수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제 또 문제들 얘기하시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성장점을 같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칭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하면 이제 좋아라 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미 우리 코치님들이 잘 하시는 주제가 발견된 거죠. 목표를 세울 수 있죠. 네, 어떤 목표 하나를 이루면 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코칭을 전개할 수 있는 여러 주제를 발견하고 또 고객이 쉽게 자기 내면을 오픈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툴이면서도 상당히 쏠쏠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 뭐 여기 있는 건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뭐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 자유로우시고요. 진단지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가져다가 고객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의 이메일을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네, 쓰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도 마찬가지 다 받아 쓰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 코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진단 도구들, 검사 도구들 한번 우리가 페이지 3에서 같이 한번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코칭이 쭉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서 고객한테 이제 미션도 어느 정도 주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후속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코칭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세우신 이 계획들, 실천들을 잘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주변에 점검하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이런 질문. 또 코치인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코치인 저는 어떻게 점검해 드리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후속 관리에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벌써 제일 간단한 건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에 볼까요? 카카오톡에서 고객하고 같이 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드시면 당연히 만들겠죠. 여기다가 톡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톡 게시판에 게시물들을 쭉 이제 입력을 하면은 고객과 내가 서로 공유하는 간단한 보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하고 같이 우리 코칭은 이제 성장이니까 같이 성장 계획을 세우죠. 실천 계획들을. 그걸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여기다가 계획들을 올리고 등록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댓글란이 있죠. 그럼 여기다 고객이 쓰는 거예요. 완료요. 이렇게 쓰는 거죠. 매일매일 하기로 했다. 감사일기를 예를 들어서 감사일기 쓰시고 감사일기 저 좀 보여주세요. 하긴 좀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써서 완료. 그 다음 날은 또 완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진행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카톡에 있는 톡 게시판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런 분한테는 본인의 그 톡방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본인 톡방. 이게 지금 제 톡방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쓱 쓰도록. 이건 뭐 코치가 검사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톡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써놨고요. 그리고 구글 도구 중에 구글 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구글 킵이라는 거 지금 구글 크롬을 여시면 이거를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크롬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면은 여기 요 바둑판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네, 크롬 브라우저는 아시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 격자 무늬를 누르시면은 구글 도구가 쫙 다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쓰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엑셀 없어도 됩니다. 시트, 워드 없어도 됩니다. 독스 쓰는 거죠. 폼도 여기 있네요. 여기 중에 하나가 킵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웹이나 작업하실 때 킵으로 저장 누르시면은 계속 스크랩 할 수 있는 스크랩 툴로도 쓸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간단한 메모 같은 거 할 때
여기 이제 쓰시면 좋고, 거기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체크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라벨, 그림, 뭐 체크박스 있죠? 체크박스. 그래서 여기 투두 리스트 같은 것도 투두 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까지는 좀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쭉 작성해 놓고 했는 건 체크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간단한 스크랩 툴로부터 시작해서 투두 관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툴이니까 저는 뭐 아이디어 떠오르면 여기도 뭐 메모해 놓고 뭐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라벨을 붙여 놓으면은 분류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 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톡, 구글 킵 좀 더 투두 리스트를 강력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투두 같은 이런 툴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콘텐츠 툴은 오늘은 좀 시간이 힘들 것 같네요. 콘텐츠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구조화하고 이런 브레인스토밍 툴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을 잡으면은 앞에 했던 거 간단히 복습 좀 하고 우리 콘텐츠 제작부터 같이 한번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분산된 아이디어들을 여러 사람이 또는 나 혼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쭉 정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구글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우리가 쭉 한번 더 이미 이 자료는 우리 코치님들 손에 다 드렸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꼭 질문을 해야겠다 뭐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네, 강의가 너무 완벽해서 네, 질문을 저 혼자 90% 떠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수업할 때는 굉장히 토론 위주로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 수업 특성상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 급히 진행하느라고 미처 못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녹화 영상도 나중에 또 배포를 할 테니까 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거에 보면은 키워드가 아니고 아예 설명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또 쉽게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신청 설문 폼을 하나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김천종 코치입니다. 네, 김코치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역시 듣고 자꾸 써봐야지 이게 내 것이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삶의 수레바퀴에서 네네. 그 설문 항목도 이제 바꿀 수가 있고 네. 그 점수에 따라서 색깔도 바뀌게 하셨는데 그거를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그걸 어떤 뭐 코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과인데, 그죠? 네. 개발자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코치님들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구글, 원래는 조금 이제 돈을 많이 받는 툴들을 썼어야 됐는데, 이제는 구글 제미나이가 이제 되게 저렴하게 무료로도 상당한 양을 쓸 수가 있게 이제 오픈이 됐고, 옛날보다 엄청 똑똑해져가지고, 제미나이를 주로 이제 이용하고 또 약간의 유료 툴을 쓰면 아까 같은 그런 걸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제가 코드 한 줄을 모르지만요. 우리 코치님들이 그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해결 중심 기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참 지금 공유 안 돼 있죠? 예, 공유 안 돼 있습니다. 왜 저를 또 그렇게 내비두세요? 다시
시간이 좀 갔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먼저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분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이제 우리가 그런 툴 사용법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제예요. 예제가 뭐냐면 AI와 함께 이렇게 저는 사실 코드도 한 줄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AI를 시켜서 이렇게 코드를 쭉 짰어요. 뭘 짰느냐? 코치를 만나기 전에 간단한 그런 어떤 상담 정도는 AI한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좀 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리고 코칭이나 상담을 배우는 분들이 그걸 좀 저자한테 배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좀 장난감을 하나 만든 거예요. 해결 중심 코칭 잘 아시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그것을 만든 인수킴한테 직접 배우면 학습 모드로 하잖아요. 코칭 모드가 아니라 학습 모드로 한다. 인수킴이 해결 중심 만든 분 아닙니까?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인수킴한테 직접 해결 중심 기법을 배워보자.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그 인수킴 님이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중에 또 제가 뭐 해결 구축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교류 분석의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프 밸런스 필드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면 여기 이제 저장이 되게 돼 있고 코드는 이제 이런 식이죠. 이런 걸 AI 시켜서 같이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최종적으로 배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라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하게 보는 면도 분명히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잘 쓰면은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1, 2, 3이던 사람이 차이가 1씩이었는데 곱하기 100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 200, 300이면은 이젠 차이가 1이 아니고 100, 20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AI는 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외우고 빨리 끄집어내는 사람이 인기였다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로 만드는 게 뭐고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목표가 뭐냐, 이게 가치가 뭐냐, 이걸 왜 하냐 이런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분명하면 이제 구체적인 지식을 모아다가 작업하는 거는 AI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은 이전에 낼 수 없었던 그런 생산성 그리고 사람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던 거 줄이고 진짜 가치 있는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툴을 만약에 직접 개발자 기획해서 만들려면은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한 6개월 해야지 여러 명이 투입돼야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툴을 잘 쓰면 혼자서 만들어도 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좀 실습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류 분석을 공부를 하고 교류 분석의 여러 테스트 도구들이 엑셀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죠. 이거그램 테스트지 않습니까? 교류 분석 아시겠지만 이게 쭉 채우고 답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점수 부여하고 설명하고 이런 걸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툴을 잘 쓰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이 알쓸 코더 이 과정이 이제 바로 나중에 거기까지 가도록 도울 요량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얕게 간단한 것만 익히셨지만 이게 점차 좀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깊이 또 배워보는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는 뭐 제가 여기 또 카톡 개인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딱히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잠깐만 이게 어디 갔나? 네. 카톡에다가 추가하셔가지고 뭐 자료든 뭐 궁금하신 거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해 드릴 테니까. 네, 아유, 불금에 제가 8분이나 오래 붙들어 놓았네요. 네. 우리 코치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